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8번째, 자, 유도 전등기의 이제 8번째, 자, 비례추이가 되겠어요. 비례추이. 자, 이제 같이 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8번째,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추이. 자,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회로의 저항 크기를 조정한대. 자, 2차 회로의 저항의 크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슬립도 조정할 수 있고 토크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비례추이예요. 근데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쓰인다라고 하는 거지. 자, 한번 보실까요? 교재 보시게 되면 비례추이란 2차 회로의 저항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그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 비례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S분의 R2의 함수로 표시된다. 따라서 비례추이는 2차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시자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게.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이거 2차 저항이겠지.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항? 가변 저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자가 이렇게 이제 회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회전자 안에 권선이. 이게 권선형 유도 전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저항을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크기 조정할 수 있고 뭐 기동 토크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 자, 비례추이에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토크하고 슬립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자, 이놈이 뭐냐? 이놈은 토크야, 토크 곡선. 자, 여기도 토크 곡선이 되겠지. 토크. 그 다음에, 자, 이놈이 어떤 건지 슬립 곡선이 돼요, 슬립. 그럼 보시자고요.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해? 유도 전동기가 정지시를 의미해요. 정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자 속도가 어떻게 됐을 때?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자, 이놈을 우리가 회전시로 보자고, 회전시. 자, 회전시는 이 회전자의 속도가 뭐와 같았을 때? 자, 동기 속도와 같았을 때, 고정자 속도와 같았을 때. 그때, 그러면 정지시에 슬립을 보면, 슬립은 얼마가 됩니까? 1이죠, 1. 그죠? 자, 회전시의 슬립을 보니까 슬립은 얼마가 돼? 자,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하가, 우리 이제 부하 토크라는 게 있어. 어떤 거 이제, 부하를 이제 회전시키기까지의 약간의 회전력, 토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놈을, 자, 부하 토크라고 볼게요. 부하 토크.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외부 저항 R을 조정해가지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 특징을 우리가 이제 바꿔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이제 저항을 이제 우리가 삽입해가지고, 저항의 크기를 조정해봤어요. 조정해보니까, 자, 이 토크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쭉 상승했다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하고 떨어지겠죠. 자, 이때, 자, 이제 보시자고. 부하 토크와 만나는 요 시점. 이게 뭐가 돼? 전격 토크가 되겠죠. 전격 토크가 되는 거고,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 전격 토크 또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뺄게. 자, 전격 속도라고 하겠지. 전격 속도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전격 속도와 만나는, 되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도 이제 슬립이겠지, 슬립. 그죠? 자, 슬립을 제가 S라고 봐볼게요. S. 이건 어떤 거? 자, 여기다 이렇게 쓸까? 전격 속도에서의, 자, 슬립이라고 볼게요. 슬립. 그 다음에, 자, 요놈. 자, 여기서, 자, 여기, 이 최대점과 만나는, 자, 요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최대 토크 시에,
토크 시에 자, 슬립이라고 볼게요. 슬립. 그래서 이놈을 제가 ST라고 볼게요. ST. 이해되시죠? 이게 비례추이 곡선인데, 자, 보시자고요. 뭐야, 이제, 여기 이제 삽입저항, 2차 저항을 삽입해보니까, 삽입해서 이제 특성을 보니까 이런 특징으로 나왔다라고 한 거지. 그때 어떻게 이제 저항을 더 조정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가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또는, 자, 여기서 저항을 또 크기를 조정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자, 이게 비례추이예요. 근데 보시자고.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동했어. 뭐가? 최대 토크가. 그죠? 자, 최대 토크 시의 슬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네. 그죠?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보시자고요. 2차 저항을 조정해 보니까, 자, 2차 저항을 조정해서 우리가 특징을 봐보니까, 자, 해서 우리 교재에 어떻게 있어? 비례추이를 하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 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요게 지금 최대 토크지? 요게 최대 토크. 자,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더라? 첫 번째, 비례추이하게 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더라? 불변하더라. 변하지 않더라. 자, 두 번째.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R2를 크게 하면, 자, 저항을 크게 하면, 저항을 계속 크게 하게 된다면, 최대 토크는 불변하지만, 자, 슬립은 어떻게 됐어? 이때 슬립. 자, 여기서도 슬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정적 속도에서의 슬립이, 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슬립 어떻게 됐어? 슬립은 증가하게 되겠죠.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자, 슬립도 커진다. 자, 슬립이 커진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2차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전류. 자, 기동전류 어떻게 됩니까? 기동전류. 자,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오메 공식 I는 R분의 V. 그죠? 기동전류는 어떻게? 감소되고. 자, 기동 토크. 자, 이게 지금 토크 곡선이죠? 토크가 어떻게 됐어? 위로. 증가하게 됐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는, 자, 증가하게 되더라. 자,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거? 자, 2차 저항을 증가시켜 보니까, 자, 모두 바뀌어. 슬립도 증가해. 하지만 속도는 어떻게? 감소하지만 토크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자, 비례추이를 하는 재량은 다음과 같대. 자,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거. 자, 어떤 거 있어요? 자, 비례추이를, 자, 할 수 있는 것에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토크 있지, 토크. 토크는 비례추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자, 1차와, 자, 2차의 전류도 비례추이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 역률. 자, 역률 비례추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1차 입력을 비례추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자, 비례추이를, 자, 할 수, 자, 없는 것. 자,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걸 보니까,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출력. 흔히 말하는 출력. 안 되죠. 그 다음에 효율. 비례추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있어? 2차 동선. 비례추이 할 수 없다더라. 자, 요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뭐 저항도 비례추이 할 수 없을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동기, 속도도 우리가 비례추이 할 수 없겠지. 해서, 자,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비례추이에서, 자,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을 하고, 2차 회로에 저항을 가지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2차 저항을 크게 하게 되면 슬립도 어떻게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 증가하게 되겠지. 하지만, 어떤 거, 속도는 떨어지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왜 속도는 떨어져? 토크 구하는 식 기억나시죠? 0.975 곱하기 n분의 t. 왜? 토크는 회전 속도와 반비례 관계니까. 자, 이런 결론은 요거야, 요거. 그렇죠? 그래서 자, 비례 추이를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 추이를 할 수 없는 거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비례 추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제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자, 원선도라는 게 있죠. 아홉 번째. 자, 원선도라는 게 있네. 우리 흔히 이걸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해? 헤일랜드, 자, 원선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요. 자, 이 헤일랜드 원선도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죠. 자, 왜? 자, 유도 전동기의 실부화 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실부화 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원선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한 등가 회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헤일랜드 원선도를 가지고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우리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 자, 회로,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 등가 회로 해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헤일랜드 원선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등가 회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저항, 뭐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자, 뭐 여자 어드미턴스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이 등가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어떤 거? 저항 측정을 하죠. 저항 측정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무브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무브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 개방 시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방 시험. 그 다음에 자, 단락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이 단락 시험 어떤 거? 여기서 헤일랜드에서의 단락은 구속 시험이라는 거죠. 왜? 회전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확 잡아주는 시험. 자,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선대 그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보니까 잠깐 더 볼까요? 예. 자, 유도 전동기의 실부화 시험을 하지 않고서도 유도 전동기에 대한 간단한 시험의 결과로부터 자, 전동기의 특성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자, 유도 전동기의 뭐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더라. 근데 이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용해요? 등가 회로의 해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등가 회로의 해석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시험 하죠.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헤일랜드 원선도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는 일정한 값의 리액턴스와 부하에 의하여 변하는 저항의 직렬 회로라고 생각되므로, 자, 부하에 의하여 변화하는 자, 전류 벡터의 궤적, 이게 벡터 궤적을 그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원선도의 지름은 전압에 비례하고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2차 전류 구할 수 있었어. 자, 2차 전류 어떻게 구했습니까? 2차 전류 S의 E2를 뭘로? 루트에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으로 우리가 이 2차 전류값 구할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안 나? 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갖고 보셔야 돼. 자, 요놈 어떻게 이제 S로 나눠줘 보니까 요놈이 E2가 되는 거고, 자, 루트에 요놈 어떻게 됩니까? 슬립으로 나눠주니까 S의 R2의 자승이 되고, 플러스 요놈이 X2의 자승이 될 거예요. 근데 R 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보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 I라고 하는 2차 전류가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되겠지 해서 어떻게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원선도의 지름. 원선도의 지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전류? 부하 전류를 의미해. 부하 전류. 부하 전류인데 이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원선도를 그려봤어요. 원선도를 그려봤는데 자, 우리가 원선도를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저항 측정,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뭐 구속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선도를 그릴 수 있는데, 자, 그려 보시자고. 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반원으로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반원으로서. 해서 요놈을 자, 그려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4등분을 해.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벡터적인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자고. 그럼 이게 이제, 자, 몇 개로 나눠줄 수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자, 2점, 2점, 2점. 이렇게 점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 놈을 우리가 P, 요 놈을 Q. 그 다음에, 자, 요 놈을 R, 요 놈을 S, 요 놈을 T라고 할게요. T.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있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선 PQ. 이 선 PQ가 의미하는 건 뭐야? PQ. 이게 P0. 그러니까 출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 PQ. 그 다음에, 자, QR. 선분 QR. 자, 선분 QR은 어떤 거? 2차 동선. 동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 PQ가 뭘 의미한다고요? 요 PQ가 출력. 자, QR이 2차 동선. 그 다음에 여기 자, RS. 이 RS는 자, 1차 동선을 의미해. 그 다음에 자, ST. 선분 ST는 자, 요 놈이 뭐야? 철선이지, 철선. 자, 철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요 놈이 PC1, 요 놈이 PI. 그러면 우리가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 자, 따라서 동기 와트는 출력과 2차 동선이 합의되므로 자, 슬립 구할 수 있죠, 슬립. 자, 슬립을 구하는데 요 슬립은 어떻게 구해? 자, 우리 PC2. 자, PC2는 뭐와 같더라? S의 P2와 같더라. 전력 변환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슬립 어떻게 됐어? 슬립.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2차 입력을 가지고 뭘로? 동선으로 나눠준 값이 슬립이야. 근데 잘 보시자고. 자, 선분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과 뭐 손실의 합이지. 자, 그러니까 요놈이 출력이고 요놈이 손실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P에서 R. 그러니까 선분 P, R이 뭐가 돼? 입력값이 돼요. 거기에 PC2라고 하는 게 뭐야? 선분 Q, R이 되겠지. 자, 이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슬립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원선도를 통해서 우리 원선도의 이 반원의 지름, 이 반원의 지름이 의미하는 건 뭐다? 부하 전류다. 이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단자 전압, 이 전압에는 비례하고,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하더라. 근데 원선도를 어떻게 그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시험합니까? 요 세 가지 시험합니다. 자, 다음 중 원선도에 뭐 등가외로 해석이나 또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는 시험은 또는 필요한 시험은 해서 요 세 가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원선도를 통해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슬립을 구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원선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또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째. 자, 10번째가 이제 뭐예요? 자,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속도 제어, 기동. 그 다음에 토크.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중요한 이제 10번째. 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기동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10번째. 이제 우리 10번째. 자, 유도 전동기의 자, 기동법이에요. 기동법.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써볼까? 기동 및 자, 제동 10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농형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있고 또 보시게 되면 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다 뭐 갖고 공부해? 삼상에 필요한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아직 우리 지금 단상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삼상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더라. 자, 보시자고. 첫 번째. 자, 농형 유도 자, 전동기와 두 번째. 자, 권선형 자, 유도 자, 전동기에 자, 뭐부터 볼까? 기동법부터 볼게요. 기동법부터. 자, 여기도 기동법부터 볼게. 비교를 좀 하시자고요. 자,
기동법에 대한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동을 뭘로 나눠냈냐면 유도 전동기의 그 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용량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동법을 쓰는 이유가 뭐야? 이 기동을 쓰는 이유가 어떤 거 이제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 전류가 크면 안 되잖아. 그 부하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건데 어떤 거 이제 기동 전류를 자, 제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자,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법부터 보시자고. 첫 번째, 자, 뭐가 있어? 전전압 기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압, 자, 기동법이라는 게 있겠지. 전전압 기동법. 자,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입기동이라고 합니다. 직입기동. 자, 두 번째, 자, 어떤 게 있어? Y 델타 기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Y 델타 기동법. 자, 세 번째, 기동 보상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동 보상기법. 다음 네 번째, 자, 리액터 기동법이라는 게 있어. 리액터 기동.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 뭐가 있냐? 콘도르파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서 농용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나눠놨더라? 용량을 가지고 나눠놨더라. 용량을 가지고. 자, 전전압 기동부터 볼까요? 전전압 기동은, 자, 용량이 얼마? 5kW 이하일 때, 자, 어디에? 소용량. 자, 소용량. 농용유도 전동기에 우리가 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 어떤 거? 전전압 기동으로서 우리가 기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Y델타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용량이 되겠지 5kW에서 15kW 자 미만일 때 자 쓰는 건데 자 어떻게 기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단계로 전압을 낮춰가지고 기동을 시켜요. 그래서 기동은 Y로 하고 운전은 델타로서 해서 기동은 자, Y 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은 자, 델타로서 해서 전압을 낮춘다고 2단계로 낮추게 되겠지.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 자, 기동 전류나 기동 토크가 Y 결선이죠. Y 결선 얼마만큼 줄어들어? 전류가 3분의 1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Y 결선으로 기동시키는 거지. 그죠? 자, 나는 이게 왜 3분의 1인지 모르겠다. 회로 쪽 공부하시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은 전압부터 차츰 기동을 시키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리를 따라가? 당권 변압기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 당권 변압기의 자,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당권 변압기. 해서 자, 요놈은 용량이 얼마일 때? 15kW 초과할 때 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권선에다가 어떻게 리액터를 달아놔. 리액터를 달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전류가 감소되겠죠. 감소돼가지고 자, 기동을 시키는 게 리액터 기동이고 콘도르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기동 보상기법과 리액터 기동을 합친 거. 이 합친 걸 우리는 콘도르파법이라고 해. 자, 지금까지 5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요 3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꼭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종류 다. 왜? 이 부분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자 공부를 좀 해주시면 실기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거 종류만이라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자. 자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 리액터 기동, 콘도르파법 이게 어떤 전동기? 농용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으로는, 자, 우리가, 자, 뭐가 있냐면, 2차 저항법이라는 게 있어. 2차 저항법. 자, 2차 저항법. 그럼 보시자고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인데 2차 저항법으로 2차 회로에 가변저항을 접속하고 비례추이의 원리에 의하여 큰 기동 전류를 얻고 자, 기동 토크를 얻고 기동 전류도 억제시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자, 기동을 어떻게 2차 저항법을 이용해서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 2차 저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 무슨 전동기야? 권선형 유도 전동기예요. 자, 2차 저항이라고 하는 거 우리 특징 배웠죠, 방금. 비례추이.
요 비례추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례추 어떤 거? 2차 저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슬립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도 증가해. 하지만 속도는 감소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비례추를 이용해가지고 기동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제 기동을 하다 보니까 이상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제 이상현상이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나냐? 자, 세 번째, 자 이상 기동 현상이 있어요. 이상 기동 현상. 여기 이제 이상 기동 현상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크로울링 현상이라는 거예요. 크로울링 현상. 자,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지금 어떻게 낮은 속도에서 안정 상태가 되는 걸 갖다가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낮은 속도에서 자, 안정 상태가 된대요. 이게 이제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크로울링 현상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동기가 정지되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동이 됐다라고 하지, 기동. 그죠? 기동이 됐다라고 해. 근데 기동하게 되면 뭐 점점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전격 속도가 우리 이제 기동하게 되잖아. 기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전격 속도까지 가가지고 갈 때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격 속도가 될 때까지, 그렇지? 전격 속도가 될 때까지 이게 쭉 가가지고 이게 정적 속도다. 이때 이제 안정화 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동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가갖고 정적 속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전에 상태에서 어떻게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점에서 어떻게 돼? 이게 안정이 된다는 거죠. 안정이 된다는 거야. 그게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보면 돼. 왜? 자, 어느 저속도 상태에서 낮은 속도 상태에서 안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 그걸 우리는 크로울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로울링 현상. 자, 그거의 방지 대책은 뭐야? 크로울링 현상의 방지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자, 방지 대책으로는 자, 경사 슬롯을 채용하더라라는 거야. 스큐 슬롯. 어떤 거냐? 자, 요놈의 방지 대책이 우리가 스큐 슬롯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이제 회전자가 자, 이렇게 지금 슬롯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요게 아니고 경사 슬롯. 약간 비스듬하게 슬롯을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설치를 하자. 이게 크로울링 현상의 방지 대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고주파의 회전자계의 방향 및 속도가 있네. 자, 고주파에 의한 회전 방향, 고주파의 회전 자계, 자, 방향 및 속도가 있네, 속도. 자, 요놈도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지에 또 잘 나오긴 하는데, 자, 뭐냐면 우리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건 뭐야? 교류기죠. 회전기이고 교류기야. 교류기의 단점이 뭐예요? 고주파 성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지. 고주파 성분이. 그죠? 고주파 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파형이 일그러지잖아. 우리 동기기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자, 요놈도 고주파. 자, 교류기다 보니까 고주파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고주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해서, 두 가지 방향이 나오지. 자, 이 고주파 성분이, 자, 이 NM에 플러스 1일 때, 또는 이 고주파가 이 NM이 됐을 때, 또는 이 고주파가 이 NM-1이 됐을 때, 이 고주파가 들어왔을 때 회전자기 방향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자, 이 M이라고 하는 건 상수예요, 상수. 해서, 자, 만약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돼? 1 집어넣게 되면 3상을 기준으로, 그러면 6N 플러스 1이잖아. N이 1일 때, 이건 뭐가 됩니까? 실차 고주파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돼? 6고주파.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돼? 5고주파. 등등등 쭉 올라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 2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몇 고주파? 13고주파. 그 다음에, 자, 2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3상이가 6인가 6,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긴 또 얼마가 돼요? 여기는 얼마 될까? 11 되겠네. 해서 쭉쭉쭉쭉. 자, 어떻게? 7고주파, 13고주파, 6고주파, 12고주파, 5고주파,
고주파가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요놈은 회전 자개가 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7고주파, 13고주파는 어떻게? 기본파와 회전, 자, 방향이 어떻더라? 같다. 회전 방향이 같게끔 뭐가 발생해? 회전 방향이 같은, 자, 회전 자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이제 뭐, 어떻게 돼? 자, 기본파와, 자, 회전 방향이, 자, 반대인, 자, 회전 자개가, 자,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공부했지만 어떤 걸로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회로에서도 어떤 거 이제 고주파 성분이 들어와가지고 파형 자체가 일그러졌어. 그걸 비장연파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성분이라고 했어. 자, 보시면 돼. 요놈은 어떤 성분? 정상분. 요놈은 뭐가 돼? 정상분, 영상분, 역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죠. 많이. 1고주파, 3고주파, 왜? 홀수고주파로만 많이 나오니까. 자, 1고주파, 3고주파, 5고주파, 그 다음에 6고주파, 135, 자, 7고주파, 그 다음에 9고주파, 11고주파, 13고주파, 15고주파, 뭐 17고주파가 있을 때, 요놈은 어떻게 회전자개가 발생되지 않고, 요놈은 회전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기본파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자개가 발생이 되고, 요놈은 어떻게 돼요? 회전자개와 반대 방향으로, 기본파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개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전 속도가 있네. 자, 회전 속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주파 차수로만 나눠주시면 돼. 그래서, 자, 고주파, 자, 차수분의 1로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3고주파래. 그럼 3고주파의 회전 속도는 얼마가 되냐? 자, 얼마가 돼?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 5고주파의 회전 속도 5분의 1, 자, 7고주파는 7분의 1, 등등등등, 이렇게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어떤 현상이야? 게르게스 현상이 있어요. 자, 우리, 이상 현상에서 크롤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봤더니, 자, 어떤 거야?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가 한 개 단선된 경우에, 자, 슬립이 50% 부근에서 더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해?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해요. 게르게스 현상. 자, 어떤 거야? 삼상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모터야.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한 선이 단선이 됐대. 단선이 됐더니 이 슬립이 자, 몇 프로에서 50%인 지점에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게르게스 현상이라 그래. 게르게스 현상. 그래서 삼상이 있었을 때 한 선이 단선이 됐대. 그래서 두 선 가지고 기동을 시키는데 이때 슬립이 몇 프로 때? 50%일 때까지 속도가 제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 게르게스 현상에서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자, 슬립의 범위에 대해서 잘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50%, 2분의 1인 지점에서 정적 속도의 2분의 1 지점에서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상 현상까지 자, 알아봤고요. 이상 현상까지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네 번째 자, 제동법이라는 게 있지. 자, 네 번째 자, 제동법.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동은 뭐야? 멈춘다라고 하는 거지. 멈추기 위해서 스탑. 멈추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자, 우리, 자,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정기적인 제동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 기계적 제동이 있어. 기계적 제동. 이 기계적 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뭘 이용해서?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제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정기적 제동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자, 회생제동. 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세이빙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어떤 거예요? 지금 유도 전동기에서 발전기로 동작시켜가지고, 자, 전동기로서 어떻게, 전동기로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발전기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돌아가. 근데 거기 에너지가 남았네. 남은 전력을 어떻게 반환해서 제동을 시키는 방법이 회생제동이에요. 에너지 세이빙 시키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발전제동이에요. 발전제동. 자, 발전제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동기로 지금 유도 전동기잖아요. 자, 유도 전동기로서 돌아가고 있는 걸 뭘로? 발전기에 의해서 제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발전제동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역전제동이라고 있죠. 역전제동. 자, 이 역전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플러깅이라고 해. 플러깅. 그래서 3선 중, 3선 중 어떻게 두 선의 위치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제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회전 중인 전동기의 1차 권선과 세 단자 중에 임의의 두 단자의 접속을 바꾸면 어떻게 역방향의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역전제동이야. 역전제동. 자, 뭐 세 선 중, 자, 두 선을 자, 바꾼대. 바꿔서 자, 역토크에 의해서 우리가 제동을 시키는 게 자, 역전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단상제동이라고 있죠. 단상제동이라는 건 뭐예요?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 1차 측을 뭐 단상 교류로 여자하고 2차 측에 적당한 크기의 저항을 넣으면 전동기의 회전과는 자, 역방향의 토크가 자, 어떻게 발생됨으로 제동된다. 마찬가지 뭐 세 선 중 두 선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뭐 역전제동, 역토크가 걸려서 하겠지만 마찬가지 단상도 어떻게 2차 측에 자, 적당한 저항을 넣어가지고 역토크를 발생시킨다는 거지. 그게 단상제동이 되겠죠. 네 번째. 자, 단상제동. 그래서 우리가 제동법으로는 자, 종류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자고. 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남은 전력을 세이빙 시켜가지고 쓰자라고 하는 거고, 발전제동 어떤 게 전동기를 발전기로서 제동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고, 자,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토크 하는 거지. 어떻게 세 선 중 두 선을 접속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단상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저항 넣어가지고 역토크 발생시켜가지고 제동을 시키자. 그 다음에 기계적인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찰 이용해가지고 제동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제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 비례 추이부터 이제 전동기의 기동법 또는 제동법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은 자, 머릿속으로서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 왜? 뭐 필기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용 들어보시고 이제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간곡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수업은 여기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